내 옷 누군데? 그 팔찌를 차고 있니? 아이는 움츠러들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그 순간 강준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8살 여자아이의 손목에서 빛나는 은색 팔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사실 준수가 이곳에 온 건 불과 분 전이었다. 부산의 월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강준수는 검은색 운전석에서 내려 감천동 비탈진 골목을 올려다봤다. 새해 그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젠장, 왜 내가 직접 와야 하는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사장님, 개월째 월세가 밀렸다고 하니까 직접 나가 보시라고 전무님께서. 알았어. 알았다고. 준수는 손을 휘저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다. 년 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이 방천동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였다. 언젠가는 돈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덜컥 샀지만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준수에게는 그저 투자용 부동산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경영진에서 계속 월세 관리를 하라고 성가시게 굴어 오늘 직접 나온 것이었다. 사실 준수는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다. 년을 살면서 가난이 뭔지, 월세를 못 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낡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계단을 오르며 준수는 주소를 확인했다. 손에 든 서류에는 박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지만 준수는 그 감정을 무시했다. 설마 그 은지일 리는 없겠지.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지는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게다가 그 은지가 이런 곳에 살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가 맞나? 문 앞에 선 준수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이 쥐어졌다. 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여기 누구 없어요? 집주인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적인 느낌이 묻어났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좁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다. 부엌 겸 거실인 작은 공간에 8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준수를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준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준수를 바라보며 작게 몸을 움츠렸다. 여기 집주인이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병원에 가셨어요. 준수가 아이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아이의 손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은색 팔찌였다. 독특한 문양과 함께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 순간 준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어왔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 다가선 준수. 그 팔찌는 분명했다. 년 전 자신이 박은지에게 선물했던 그 팔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바로 그 팔찌.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다. 면접관은 차영이라는 대여성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미를 못마땅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경력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이혼하셨다고요? 차가운 목소리에 소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지만 예린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드라마 속 재벌 같았다. 바로 최민혁이었다. 어머니,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소미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가구나 소품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일단 한 달 수습 기간으로 써보겠습니다. 차영의 말에 소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냉담한 태도였지만
이 일만 잘 해내면 예린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그 집에서 소미가 처음 만난 사람은 정미란이었다. 새로 민혁의 애인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다. 새로운 가정관리사시네요. 저는 정미란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소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마치 경쟁자를 경계하는 듯했다. 그리고 소미는 개월된 준서를 만났다. 통통한 볼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지만 낯을 심하게 가려 소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준서는 아직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민혁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아내를 일찍 잃은 아버지와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소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소미의 첫 출근 날 예린을 병원에 맡기고 와야 했다. 엄마. 예린의 작은 목소리가 소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소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금방 올게, 예린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예린이 아픈 거 낫게 해줄게. 강남의 고급 주택, 층짜리 저택, 그리고 몇 번 쓰이지 않는 값비싼 가구들. 소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다. 하지만 예린의 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일만 잘 해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소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집에서 벌어질 일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소미가 최민혁의 집에서 일한 지 주가 흘렀다. 매일 새벽 시에 일어나 집 안 정리를 시작했다. 층 저택의 모든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하지만 소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예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매일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았다. 정미라는 거의 매일같이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다. 민혁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소미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 네일 아트를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저기, 소미 씨, 커피 좀 가져다 줄래요? 명령조의 말투였지만 소미는 꾹 참았다. 민혁의 애인이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 일을 놓칠 수 없었다. 개월된 준서는 무척 예민한 아이였다. 정미란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울거나 칭얼거렸다. 정미란도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손길은 어색하고 딱딱했다. 준서야, 왜 이렇게 울어? 이모가 예쁜 장난감 사줄게. 하지만 준서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본다. 정미란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의 날도 여는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소미는 새벽 시에 일어나 층거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민혁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시에 집을 나섰고 정미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준서는 층 아이 방에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용했다. 보통 시쯤이면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날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소미는 층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귀를 기울였지만 준서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미란 씨가 벌써 와서 준서를 돌보고 있나? 하지만 정미란의 차는 주차장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정미란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았을 텐데 집 안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오전 시쯤 드디어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의 울음이 아니라 뭔가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소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린이 아플 때 울던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빗자루를 내려놓고 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준서의 방문을 열자 손미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침대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기저귀는 축축했으며 잠옷은 얼룩져 있었다. 준서야, 무슨 일이야? 방 안에는 정밀란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가 준서를 돌볼 때면 화장품이나 핸드백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소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민혁의 방에서 정밀란이 잠들어 있을까 싶어 노크했지만 침묵만이 감돌았다. 정밀란 씨, 계세요? 층, 거실, 주방, 서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정밀란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소미는 깨달았다. 정밀란이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았고 준서는 홀로 밤을 보냈다는 것을. 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태가 심각했다. 기저귀 발진으로 엉덩이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는 쉰소리만 났다. 괜찮아, 준서야. 이모가 있잖아. 소미의 목소리에 준서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작은 손을 뻗어 소미에게 안기려 했다. 그 모습에 소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당장 준서를 깨끗하게 씻겨야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이 방에 있는 샤워 부스는 개월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고 위험했다. 민혁의 방에 있는 대형 욕조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소미는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준서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소미는 준서를 안아들었다. 준서야, 이모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불안하게 떨렸다.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주방 싱크대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아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씻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물 온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팔꿈치로 온도를 확인하고 물의 세기를 조절했다. 예린이를 키우면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준서를 조심스럽게 물에 넣자 아이는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따뜻한 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소미는 부드럽게 아이의 몸을 씻어주면서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리 준서 예쁘게 씻자. 깨끗하게 씻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준서는 소미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은 손으로 물장난을 치며 옹갈거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혁이 돌아온 것이다. 평소라면 저녁에 돌아올 텐데 회의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소미는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금 싱크대에서 내 아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판사 같았다. 소미는 물에 젖은 손으로 준서를 더 꽉 안으며 몸이 굳어졌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밀란 씨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와서.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준서가 하루 종일 기저귀도 갈지 않은 채로 혼자 있었어요. 욕실은 너무 높아서 위험할 것 같았고 그래서. 변명은 됐고 당장 내려놓으세요. 미쳤습니까? 설거지하는 곳에서 아이를. 민혁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3시간이나 일찍 끝난 회의 덕분에 집에 왔더니 자신의 아들이 부엌 싱크대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 민혁을 보면 울기만 하던 준서가 오늘은 웃고 있었다. 준서는 소미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다.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목에 매달리며 방긋 웃고 있었다. 민혁은 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늘아, 방에 가서 숙제해. 은지의 말에 하늘이가 아쉬워하며 일어났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준수가 대답하기 전에 은지가 말했다. 내일은 안 온다. 하늘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은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가죠. 하늘이가 착각할 것 같아. 무슨 착각? 아빠가 생겼다는 착각 말이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정말로 하늘이의 아빠였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늘이의 웃는 얼굴, 은지의 야위어진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집의 온기,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준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준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내가 정말 아빠라니.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하늘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아저씨, 내일도 와요?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개월 후면 최유진과 결혼을 해야 하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 결혼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정밀라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민혁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소미는 준서가 깨어날 때까지 아이 방 근처에서 기다렸다. 엄마? 준서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정밀라는 오지 않았다. 소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지만 준서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민혁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서를 보러 왔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준서야, 아빠야, 왜 울어? 민혁이 준서를 안아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몸을 비틀며 거부했다. 기저귀를 갈아보려고 해도 서툴고 우유를 타려고 해도 온도를 맞추지 못했다. 왜 이렇게 울지? 민혁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일을 결정하는 그가 개월된 아이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소미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미는 자연스럽게 준서를 안아들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금세 진정되었다. 소미는 능숙하게 준서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도 적당한 온도로 타서 먹였다. 아이는 소미의 품에서 편안하게 우유를 마시며 눈을 깜빡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민혁의 질문에 소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민혁은 회사에 가야 했다. 하지만 정밀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준서를 혼자 둘 수는 없었고 민혁은 고민에 빠졌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 가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다. 사장님, 제가 잠시 준서를 봐드릴까요? 소미의 제안에 민혁은 망설였다. 가정관리색에 아이까지 맡기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물론 추가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준서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민혁이 회사에 간 후 소미와 준서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소미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준서를 돌봤다. 아이는 소미가 걸레질을 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가끔 기어가서 소미의 다리를 잡고 일어서기도 했다. 준서야, 위험해. 여기 앉아 있을래? 점심시간이 되자 소미는 고민에 빠졌다. 평소라면 예린이를 보러 병원에 갈 시간이었지만 준서를 혼자 둘 수 없어 발길을 돌렸다.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방문이 어렵다고 전하자 전화기 너머로 엄마 언제 와? 라는 예린이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오후가 되자 준서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칭얼거림 없이 소미와 얌전히 놀았다. 소미가 빨래를 개는 모습을 보며 손뼉을 치고 자장가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우리 준서 정말 착하네. 소미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무렵 민혁이 퇴근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귀가한 그는
준서 걱정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준서는 어땠어요? 하루 종일 울지도 않고 잘 놀았어요. 소미가 돌보는 동안 준서는 심하게 울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미는 준서의 이유식도 만들었다. 당근과 감자를 삶아 곱게 갈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간을 맞췄다. 준서는 소미가 주는 이유식을 잘 받아 먹었다. 평소 정밀한이 먹일 때는 절반도 먹지 않던 아이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밀한이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민혁 오빠, 미안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느라 연락을 못했어요. 태연하게 말하는 정밀한을 보며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행? 준서는 어쩌고 여행을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밀한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소미 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깜빡했다고? 민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밀한의 시선이 소미에게 향했다. 소미가 준서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에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소미 씨, 왜 준서를 돌보고 있어요? 그건 제 일인데. 소미는 당황하며 답했다. 정밀한 씨가 안 오셔서 임시로. 정밀한이 준서를 안으려 하자 아이는 소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준서야, 이모가 왔어. 왜 그래? 준서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소미가 다시 앉아 아이는 진정되었다. 그 모습을 보던 민혁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박소미 씨, 앞으로 준서 돌보는 일을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미는 놀랐다. 정밀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소미 씨를 편안해해요. 그리고 미란이는 자주 연락이 안 되니까. 민혁의 말에 정밀한이 반발했다. 민혁 오빠, 제가 실수한 거예요. 며칠 후 은지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인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수리하러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집주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죠. 집주인이라니 준수가 나타났어요. 은지야,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야?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은지의 목소리에 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이 너무 춥잖아. 하늘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준수의 머릿속은 온통 하늘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작은 아이가 낡고 추운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부탁했어? 우리는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은지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그 속에는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은지야, 제발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바라봤죠. 와, 우리 집이 예뻐지겠다. 아저씨가 해주는 거야?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난 년 동안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준수가 조심스럽게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하늘이가 따뜻하게 지냈으면 해서. 고마워요. 하늘이가 준수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준수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나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 감동을 안겨줄 줄은 몰랐어요. 연 인생 동안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은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수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인부들이 돌아간 후 준수와 은지는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 준수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늘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아프다고? 응? 지난 년 동안 내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하늘이가 웃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해져.
은지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준수가 연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너무 똑똑하네. 준수가 기뻐하자 하늘이도 더욱 신이 났어요. 아저씨, 내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회사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은지의 따뜻한 눈빛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유진과의 약혼, 회사의 미래,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같은 시각, 유진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수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럼 알아봐야지. 결혼이 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준수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수는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하늘이가 자신을 껴안던 감촉, 은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처음으로 준수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최유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준수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그녀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오빠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 해. 유진의 눈빛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준수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조사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강준수 씨는 최근 부산 감천동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박은지라는 여성과 강하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유진은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훑어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준수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은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 여자는 누구야? 조사 결과 박은지 씨는 연전 강준수 사장님과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설마?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이를 감안했을 때 강준수 사장님의 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손끝이 식어갔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유진은 직접 감천동을 찾아갔어요. 은지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죠. 박은지 씨 맞으시죠? 은지가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죠. 누구시죠? 최유진이에요. 강준수 씨 약혼자입니다. 그 말에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두 여자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수 오빠가 요즘 여기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그건 집주인이니까요. 유진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특히 자기 딸을 보러. 은지는 움찔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군요. 놀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강하늘 양이 오빠의 딸이라는 사실도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죠? 은지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유진은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은지에게 내밀었어요. 이 돈 받고 여기서 깨끗하게 사라져줘요. 아니면 적어도 아이와 함께 준수 오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도록 해요. 뭐라고요?
오빠는 저와 결혼해야 할 사람이에요. 2달 후면 결혼식이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치려 들면 안 되죠. 은지는 수표를 밀어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설마 오빠를 되찾기라도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하늘이에게도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년 동안이나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권리를 운운하는 건가요? 그 말에 은지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박은지 씨, 유진의 목소리가 식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은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조차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은지가 몸을 돌렸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유진의 어조는 단호했다.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다. 그날 밤 준수가 은지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뭐해? 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사 준비해? 은지가 손을 멈췄다. 약혼자가 왔었어.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이가 우리 보고 사라지래. 내 결혼에 방해하지 말라고. 은지야? 맞는 말이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난 정말 너희 결혼에 방해만 되고 있어. 하늘이도 괜히 착각하게 만들고. 착각이 아니야. 하늘이는 정말 내 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할 거야?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년 전에도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날 버렸으면서.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 준수가 절박하게 외쳤다. 오해? 무슨 오해? 네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야?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됐어. 설명 안 들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잖아. 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하늘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야. 준수는 말을 잃었다. 년 전의 오해가 거대한 벽이 되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유진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은지와 하늘이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다. 큰 소리에 놀란 듯했다. 엄마, 왜 짐 싸?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아, 우리 이사 가야 해. 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저씨도 자주 오고. 하늘이가 준수를 올려다봤다. 그 맑은 눈동자에 혼란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아저씨,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그 질문에 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준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을 맞췄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늘아,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네?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고 너는 내 딸이야. 하늘이는 준수와 은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정말요? 정말 내 아빠예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응, 정말이야.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은지와 준수 모두 입을 다물었다. 하늘이의 순수한 눈빛이 두 사람을 향했다. 하늘아, 그건 복잡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복잡해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준수가 일어서서 은지를 바라봤다. 은지야,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할 이야기 없어. 있어. 연전 1부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야 해. 준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늘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은지의 말에 하늘이는 아쉬운 듯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준수가 입을 열었다. 은지야, 년 전에 너를 떠나보낸 걸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 하늘이가 있잖아. 준수가 은지에게 다가갔다.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사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2달 후에 결혼한다고. 은지가 뒷걸음질 쳤다. 그 결혼? 취소할 거야? 뭐라고? 못하겠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리고 년전 일, 네가 본 그 여자는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거였어. 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수야,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다고.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또 반대할 텐데. 그리고 내 회사는 그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은지의 목소리에는 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다. 준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포기할 수 있어. 너와 하늘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다시 믿기 어려웠다. 은지야,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준수가 은지의 2 손을 꽉 잡았다. 하늘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너를 다시 봤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걸 찾은 기분이야. 은지의 눈가가 좀 촉촉해졌다.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을까? 그때 하늘이가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화해했어요? 2 사람은 하늘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하늘아, 은지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정말?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준수가 하늘이와 은지를 번갈아 봤다.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은지야, 이번에는 정말 널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준수의 눈빛은 확고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유진의 반발,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압박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음 날 준수는 유진을 만나러 갔다. 유진은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빠, 왔구나. 이것 좀 봐. 꽃장식 어때?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준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준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결혼 말이야. 설마 그 여자 때문에 결혼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수가 대답하지 않자 유진이 소리쳤다. 정말 미쳤구나. 년 동안 버려뒀던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버린 게 아니야. 오해였어. 오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야. 유진이 준수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랑 다시 사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빠는 기업의 후계자야. 책임이 있다고. 책임? 준수가 나지막에 읊조렸다. 맞아. 나한테는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내 딸에게 있는 거야. 딸? 그 아이가 정말 오빠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검사까지 할 필요 없어. 하늘이를 보면 알 수 있어. 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이의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유진이 주저앉았다. 오빠,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오빠 없으면 난 안 돼. 준수가 유진의 곁에 앉았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난 은지를 사랑해. 년 전에도 지금도.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너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이 흐느끼며 일어섰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 여자가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가난한 여자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어. 유진이 마지막 말을 내뱉고 뛰쳐나갔다. 준수는 홀로 웨딩홀에 남아 2달 후 자신이 서 있을 예정이었던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준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준수야. 유진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결혼 취소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결혼 못하겠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강준수, 당장 집으로 와. 하지만 준수는 핸드폰을 끄고 은지의 집으로 향했다. 은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고 있었다.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이사 갈 생각이야? 준수가 물었다. 유준 씨랑 이야기했어. 응? 결혼 취소했어. 은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정말? 정말이야. 이제 나도 자유야, 준수야. 은지가 돌아섰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니도 반대하실 텐데 회사 일도 복잡해질 거고. 괜찮아. 준수가 은지에게 다가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와 하늘이뿐이야. 그래도 은지야, 나 이제야 깨달았어. 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하지만 하늘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너를 다시 본 순간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 그때 하늘이가 숙제를 마치고 나왔다. 아빠, 오늘도 왔구나. 하늘이가 준수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준수는 확신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라는 걸. 하늘아, 아빠가 앞으로 매일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응. 이제 아빠가 너희랑 같이 살 수도 있을 거야.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은지야,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왜? 어머니 설득해야 하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쉽지 않을 거야. 은지가 준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정말? 응.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 준수는 다음날 본가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층 저택.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집사가 맞이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준수는 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왔니? 차가운 목소리, 변함없는 표정이었다. 준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은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이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년 전에 어머니가 은지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의 딸, 내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 합니다. 준수야, 그 애가 네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하늘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준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 아이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빛으로 인생을 판단하겠다고? 어머니가 작게 비웃었다.
너도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됐구나. 준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년 전에 어머니가 은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준수는 숨을 길게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안 체면, 은지 같은 애한테 강가의 이름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어머니의 말이 마치 선언 같았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지만 내겐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어요. 준수의 목소리에 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까지 못 보게 하셨어요. 난 널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최선이요?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처럼 회사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유진이와의 결혼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는 거니?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 아버지가 된다는 걸 포기해야 했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그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어떤 비난도 감수할 겁니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진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이미 준비하던 사업들이 다 무산됐어. 저는 사회의 아들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어른으로 마주한 남자를.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결국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준수는 돌아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해 주세요. 은지에게, 하늘이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같은 시각 유진은 아버지 사무실에 있었다. 아빠, 강준수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거 알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모든 업체들에게 강준수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라고 하세요. 유진아, 그건 너무. 아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결혼식 2달 전에 파혼이라니. 유진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며칠 후 준수의 회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사장님, 이러다가 회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수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회사도 문제고 어머니도 반대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상태로 가면 한 달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수가 은지의 집에 갔을 때 하늘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힘들어 보여.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나 때문이지? 아니야. 내 선택 때문이야. 은지가 준수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지 마. 절대.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오와 하늘이를 얻었는데 뭘 후회해? 하지만 준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며칠 후 준수가 회사 일로 서울에 며칠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연이어 잡혔기 때문이다. 은지야, 미안해. 이번 주는 서울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일이 더 중요하지. 은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역시 일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유진의 아버지가 더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준수가 서울에 없는 틈을 타서 은지 주변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였다. 은지 씨, 미안한데 여기서 장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서 뭐라고 하네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은지는 생계가 막막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이가 학교에서 아빠가 재벌인데 왜 엄마는 시장에서 일해?
라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은지는 결심했다. 역시 우리는 준수에게 짐만 되는구나. 은지는 하늘이와 함께 조용히 짐을 쌌다. 준수가 서울에서 돌아오기 전에 떠나기로 한 거였다. 이게 준수를 위한 일이야. 하늘아,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준수는 며칠 동안 은지와 하늘이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감천동의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 할머니의 말로는 며칠 전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할머니,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아침 일찍 아이 손잡고 나가더니 안 돌아오더라고. 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 사이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유진의 아버지가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준수의 회사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주말까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준수는 의자에 파묻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회사의 존립 위기, 사랑하는 이들의 부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하늘이를 떠올렸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맑은 눈망울로 속삭이던 아이, 자신을 아빠라 불렀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연애 삶 동안 이토록 깊은 공허감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 돈과 지위로 세상을 가졌다고 여겼지만 소중한 것들을 잃은 듯한 허탈감이 준수를 짓눌렀다. 웃고 있는 하늘이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보며 준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갈망했던 가족애라는 것을. 일주일 후 준수는 부산역 인근 시장에서 은지를 발견했다. 은지는 과일 노점에서 땀을 흘리며 과일을 팔고 하늘이는 옆에서 낡은 공책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준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안도감과 함께 수척한 은지의 모습에 가슴이 저며왔다. 은지야. 준수의 부름에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듯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가는 것을 준수는 보았다. 왜? 왔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 찾고 있었어. 왜 사라진 거야? 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 순간 하늘이가 준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아빠! 준수는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걱정과 근심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이의 온기만이 준수를 살아있게 했다. 보고 싶었어? 준수의 물음에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왔어요? 준수는 은지를 향해 시선을 보냈다. 은지야, 다시 돌아가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는 너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준수는 외쳤다. 그건 상관없어. 은지는 슬픈 눈으로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상관 있어. 너 때문에 몇 명이나 일자리를 잃게 될지 알아?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은지의 말이 옳았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준수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유진이한테 사과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그럼 너는? 하늘이는? 준수의 질문에 은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지야, 나는 너와 하늘이가 없으면 안 돼. 은지는 준수의 말을 잘랐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늘이는 울먹이는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울어?
준수는 하늘이를 꽉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늘아,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하늘이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늘이는 준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 준수는 아픔을 느꼈다. 그게 쉽지 않구나. 하늘이의 말이 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준수는 호텔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현실.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준수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준수는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다. 그림 속에는 아빠, 네 엄마, 하늘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준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회사, 돈,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그림 한 장만큼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건 뭐지? 준수는 결심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겠다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준수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수는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먼저 최유진을 만나러 갔다. 오빠가 먼저 연락하다니. 마음이 변한 거야?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준수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유진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준수의 사과에 유진은 물었다. 그럼 다시 결혼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야. 준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과하러 온 거야. 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우리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럼 뭐? 여전히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준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응, 나는 은지와 하늘이를 선택할 거야. 유진은 준수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미쳤구나. 회사는 어쩔 거야. 아버지가 계속 압박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준수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버틸 거야. 아니, 이겨낼 거야. 이제 사업을 시작해볼 생각이야. 지금까지는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하늘이와 은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어졌어. 준수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년 동안 목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거든. 유진은 준수에게 물었다. 정말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하늘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오빠,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준수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유진은 준수의 위로를 거절했다. 그런 위로 따위 필요 없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준수에게 경고했다.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오빠도. 각오해. 준수는 유진에게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유진은 뒤돌아서며 준수에게 말했다. 후회할 거야. 분명히. 다음으로 준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저 이제 일할 거예요. 준수의 선언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기반에 안주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제대로 해볼 거예요. 어머니는 준수를 바라봤다. 연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이었다. 은지와 하늘이 때문이지? 준수는 인정했다. 맞아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니, 유진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는 준수의 질문에 답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니? 준수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느껴졌다. 이겨낼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어머니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니?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준수는 회사로 돌아가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준수의 고백에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 회사를 최고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무가 준수에게 질문했다. 사장님, 현재 위기 상황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건가요? 준수는 대답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겁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은 어떨까요? 준수는 칠판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감천동 같은 곳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건 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준수는 사무실에 남아 밤새도록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은지와 하늘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준수는 생각했다. 더 이상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책임감을 지닌 사업가로서 은지 앞에 다시 서고 싶었다. 그리고 하늘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다. 준수는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다. 하늘아, 아빠가 멋진 사람이 될게. 준수는 다짐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준수는 일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지와 하늘이를 다시 찾는 것이었다.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시 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준수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직원들은 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준수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사장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전무가 감탄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나 봐요.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정말 깨어났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힘이 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지와 하늘이를 찾는 것이었다. 준수는 사업 준비와 더불어 은지를 찾기 위해 부산 곳곳을 누볐다. 시장, 식당, 쪽방촌, 하늘이가 있을 만한 곳들을 모조리 뒤졌다. 며칠째 찾아 헤매던 중 드디어 부산역 인근 재래시장에서 은지를 발견했다. 여전히 과일을 팔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준수의 가슴이 요동쳤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은지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수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진중해 보였다. 또 왔구나. 은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준수의 변화를 감지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와 준수에게 안겼다. 하늘아, 보고 싶었어? 나도? 왜 안 왔어요? 아빠가 바빴어. 하지만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 은지야, 나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무슨 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 감천동 같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을 짓고 싶어.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전에 준수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 정말 변했구나. 응, 하늘이와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때 준수의 등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바로 준수의 어머니였다.
어머님, 은지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은지야, 오랜만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연전과는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유지하고 있었다. 왜? 왜 여기까지? 손녀를 보러 왔어? 하늘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란다. 은지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년 전에 너를 내쫓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손녀의 존재를 외면한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은지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토록 냉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하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하늘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왜 사과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너를 오랫동안 모른 척 했거든. 그래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놀면 되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할머니도 좋은 분 같아요. 은지는 준수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특히 준수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딴판이었다. 준수야, 정말 달라졌구나. 응? 너와 하늘이 때문이야. 회사는 유진이와는 완전히 끝났어. 그리고 회사는 이제 제대로 운영해 볼 거야. 준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준수야,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약속해. 은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은지야, 나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 너도 하늘이도. 할머니, 정말이에요? 하늘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정말이야. 할머니가 앞으로 하늘이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아직은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빠, 할머니, 엄마랑 저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준수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연만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또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니. 년간 놓친 시간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준수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회사 일과 은지 모녀를 챙기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있었다. 준수야, 이렇게 자주 오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해? 괜찮아.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 준수가 하늘이와 함께 숙제를 봐주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은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또한 거의 매일 부산에 머물며 손녀와 시간을 보내려 했었다. 하늘아, 할머니가 새 옷 사줄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늘이는 할머니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내가 년 동안 손녀를 못 본 게 괜찮지 않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운 후 은지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준수의 달라진 모습, 어머니의 사과, 하늘이의 밝아진 표정, 모든 것이 좋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했다. 년 전에도 이렇게 행복할 뻔했었는데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시 믿었다가 또다시 버려지면 어떡할지, 하늘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다. 다음 날 준수는 은지와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다. 은지야, 나 정말 변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준수야, 그 말을 연전에도 들었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는 내가 어리고 미숙했어. 지금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어. 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늘이를 보면서 알게 됐어. 내가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책임인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은지가 읊조렸다. 어머니가 다시 마음을 바꾸시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은 쉽지. 은지의 목소리에는 지난 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묻는 하늘이를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하늘이는 두 어른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야, 하늘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슬퍼 보여요. 하늘이가 은지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엄마, 이제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다. 은지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년 전에 내가 너를 쫓아낸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집안 체면만 앞세우고 중요한 걸 놓쳤어. 준수의 행복도 내 마음도 그리고 이 예쁜 하늘이의 존재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어머니가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손녀를 연 동안 못 본 게 하늘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라도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라도. 은지는 준수, 어머니, 하늘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늘이의 미소, 준수의 눈빛, 어머니의 후회, 모든 것이 진실되게 느껴졌다. 준수야? 응? 정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약속해. 이번에는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준수가 은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이번에는 은지가 준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럼 조금씩 시작해 볼까? 은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준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응? 하지만 천천히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당연하지. 하늘이가 제일 중요해. 하늘이가 세 어른 사이에 끼어들며 웃었다. 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손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앞으로 하늘이랑 엄마, 아빠 모두 잘 챙겨줄게. 그날 밤, 네 사람은 비로소 마음 편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 한 달. 은지와 하늘이는 서울로 이사했고 준수가 마련한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하늘이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뛸 듯이 기뻐했고 은지 또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엄마, 이 집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빠 회사도 가깝고요. 하늘이가 새 방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구나. 은지는 한강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준수는 매일 퇴근 후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회사의 새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었고 무엇보다 은지와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오늘 새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하늘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정말? 우리 하늘이 최고네. 서울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다. 은지도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준수의 달라진 모습이 진실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준수야, 회사는 정말 괜찮아? 매일 일찍 들어오는데 괜찮을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 프로젝트 반응도 좋아. 준수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너와 하늘이 때문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어머니와 은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 갔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새 집을 찾아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은지야, 하늘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갔니? 네, 어머니, 어제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이들은 감기가 금방 심해질 수 있으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어머니, 이렇게 매일 오시면 힘드실 텐데. 아니야. 년 못 본 걸 생각하면 매일 봐도 부족해. 어느 날 저녁, 준수와 은지는 단둘이 한강변을 거닐었다. 하늘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 은지야, 년 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 네가 나를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 그 여자는 정말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사람이었어. 준수가 애절하게 말했다. 나는 그날 너를 찾고 있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거든.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을 네가 본 거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버린 줄 알고? 응? 그리고 그 충격에 너한테서 도망쳤어. 바보야. 정말 바보. 은지가 준수의 가슴을 가볍게 쳤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은지야, 너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했다고. 무슨 얼굴로 말해? 네가 다른 여자랑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준수가 은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너 없는 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수 있어? 아니, 꼭 해야 해. 준수가 은지를 끌어안았다. 우리 하늘이를, 응? 하늘이를 위해서 은지도 준수의 품에 안겼다. 연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다. 준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자. 준수가 불쑥 말했다. 뭐? 정식으로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자. 하늘이도 당당하게 아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을까? 하늘이도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천천히 하자.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하늘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하늘아, 엄마랑 아빠가 정말 가족이 되기로 했어. 우와, 정말이에요? 그럼 아빠가 매일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매일 같이 살 거야.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은지야, 이번에는 내가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일게. 미안했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니야, 다 내 잘못이었어. 어머니가 은지를 따뜻하게 안았다. 연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은 언제 올릴지, 하늘이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행복한 고민이었다.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고 준수와 은지는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모시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엄마, 웨딩드레스 정말 예뻐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은지는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늘이도 너무 예뻐. 오늘 꽃을 뿌려주는 거 기억하지? 네. 연습 많이 했어? 했어요. 하늘이는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준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감회에 젖었다. 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리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사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전무가 들어와 물었다. 그는 오늘 준수의 들러리를 맡았다. 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사장님과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준수의 회사 직원들, 은지의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며 한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준수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준수 씨, 박은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은지 씨, 강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늘이가 꽃잎을 뿌리며 박수를 쳤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준수가 은지의 어깨를 감싸고 하늘이가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이 담긴 사진에는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영원히 가족이야. 어머니도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연후, 준수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100가구가 새 집을 갖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준수는 감천동과 비슷한 지역에 지은 새 주택 단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은지와 하늘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하늘이는 서울의 새 학교에 잘 적응했다. 성격도 밝아지고 성적도 올랐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등했대요. 정말? 우리 하늘이 천재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집 짓는 일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준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권위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손녀 바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할까요? 하늘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쇼핑 갈까?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은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지야, 고마워.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준수는 회사 이야기를, 은지는 집안 이야기를, 어머니는 손녀 자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놀러 가요. 하늘이가 제잘거렸다. 어디 가고 싶은데? 준수가 물었다. 처음에 아빠를 만났던 부산에 가보면 어때요? 부산? 준수가 되물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잖아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하늘이와 어머니가 잠든 후 준수와 은지는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준수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응,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은지가 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은지가 준수의 팔짱을 꼈다.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멀리서 하늘이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사랑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딸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은지의 숨결이 차가웠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니까. 하늘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행복이 그 별빛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은 사랑도 진심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다.